아침에 눈 뜨면 몸이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은 시대처럼 몸이 가볍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발다리가 붓는 것 같고 머리도 맑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축 처져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운동 좀 하시고요. 짜게 드시지 마시고요. 물 많이 드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운동도 하고 싱겁게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몸은 여전히 무거운지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요? 그거 김치 담글 때 넣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식초가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최근 연구들이 계속 밝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식초를 건강관리에 활용해왔고요. 일본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로 식초를 꼽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12주 동안 매일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을 관찰했더니 뽀부 지방과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줄어든 걸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살 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식초가 우리 몸이 혈관과 혈당과 소화와 심지어 수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근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식초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하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직접 2달 정도 꾸준히 마셔보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고 속이 편해졌고 무엇보다 저녁에 잠이 잘 왔습니다. 오늘은 이 식초가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 있고 필요한 내용들로만 준비했습니다. 물론 식초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기존에 드시는 약이 있거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신 후에 시작하셔야 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식초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식초의 핵심 성분은 아세트산입니다. 이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조용한 일꾼처럼 묵묵히일하면서 우리 몸 곳곳을 돌봐주는 거죠. 첫 번째로 혈관 건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가 들면 혈관 벽의 찌꺼기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노지 쓸고 이물질이 찌는 것처럼요. 이제 바로 동맥청화의 씨앗이죠. 젊었을 때는 혈관이 탄력있고 깨끗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피가 잘 안 돌고 심장은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세트산은 이 혈관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고요? 아세트산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 내벽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혈관이 녹슬지 않게 보호해주는 거죠. 세수도관에 코팅을 해서 물이 안 쓰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식초는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얼굴이 붓고 혈압이 오르는 이유가 바로 나트륨 때문입니다. 식초가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에 도와주니까 자연스럽게 혈압 관리에도 좋은 겁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들에게 8주 동안 매일 식초를 섭취하지 했더니 수주 뒤 혈압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약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반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약을 끊고 식초로 대체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관리 차원에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수치예요. 제 지인 중에 60살 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혈압이 좀 높으셨어요. 약은 안 드시고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시는 분이었는데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서 혈압이 많이 안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모든 분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혈당 조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당뇨 걱정 안 하는 분이 드물잖아요. 건강검진 받으면 공복 혈당이 어쩌고 당화혈 식수가 어쩌고 하면서 신경 쓰이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식초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어떤 원리냐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이 올라갑니다. 특히 흰쌀밥이나 국수 같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확 올려버리죠. 이때 식초의 아세트산이 소화요새 활동을 살짝 늦춰줍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도 급격히 오르지 않게 되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한꺼번에 몰리면 정체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톨게이트에서 속도를 조절해주면 차들이 천천히 들어가서 정체가 안 생기죠. 식초가 바로 그 톨게이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국 당뇨병 스티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식사와 함께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 상승 폭이 20%에서 30%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흰쌀밥이나 국수처럼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을 먹을 때 효과가 더 크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주식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이 효과가 더 의미 있는 거예요. 저도 밥을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밥 먹고 나면 졸리고 나른했거든요. 그게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생기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식초를 마시기 시작하고 나서는 그런 증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화화장. 건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산 분비가 젊었을 때보다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됐는데 나이 들면 조금만 과하게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체하기 쉬워집니다. 식초는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소화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식초의 산성 성분이 장내 유익균이 쌓이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김치나 요구르트처럼 발효 음식이 잔에 좋다고 하잖아요. 식초도 비슷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잔에는 수조개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 좋은 균이 많아야 잔이 건강한 거죠. 식초는 이 좋은 균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배변 활동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제 어머니도 변비가 심하셨는데 식초물을 드시기 시작하고 나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물론 물도 충분히 드시고 식이섬유도 챙기셨지만 식초가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번째로 체중과 복부지방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일본 연구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12주 동안 매일 식초 15ml를 섭취한 그룹은 아무것도 안 한 그룹에 비해 체중이 평균 1.2kg 줄었고 복부지방은 약 5% 감소했습니다. 이제 왜 중요하냐면
뽀부지방은 단순히 버리, 시든지 문제가 아니다.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돼지 때문입니다. 뽀부지방은 내장, 지방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내장 지방이 많으면 당뇨와 고혈압과 심장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리돌레를 줄이는 일. 건강이 정말 중요해요. 식초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우리 몸이 지방을 덜 저장하게 만드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고 지방이 쌓이기 쉬워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식초가 이걸 개선해 주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덜 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식초만 마신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식사량 조절과 운동이 기본이에요. 식초는 거기에 더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째로 수면이 질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건 직접 저지라기보다는 간접적인 효과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깨는요. 중 하나가 혈당 변동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지면 우리 몸이 위험신호로 인식해서 잠에서 깨게 됩니다. 새벽 서너 시쯤 갑자기 눈이 떠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혈당 변동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식초가 혈당을 안정시켜주면 이런 야간 각성이 줄어듭니다. 또 식초에는 칼륨과 마그네슘, 칼슘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신경을 안정시켜서 깊은 수면에 도움을 줍니다. 저도 예전에는 새벽에 자주 깼거든요.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서 다음날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식초를 마시기 시작하고 나서는 통잠을 자는 날이 확실히 많아졌어요. 6번째로 피부와 면역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식초의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 노화를 늦추고 피부톤을 밝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축축해지고 탄력이 없어지잖아요. 이제 산화 스트레스 때문인데 식초의 항산화 성분이 이걸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장 건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우리 몸 면역 세포의 70%가 장이 있거든요. 장이 건강해야 감기도 덜 걸리고 회복도 빠른 겁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특히 중요하잖아요. 식초를 꾸준히 드시면 장 건강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올라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입니다. 어떤 식초를 골라야 할까요? 마트 가면 식초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현미식초도 있고 사과식초도 있고 포도식초도 있고 발사믹식초도 있고 흑초도 있고 어떤 걸 골라야 할지 헷갈리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효식초를 고르시면 됩니다. 발효식초는 자연적으로 발효시켜 만든 식초입니다. 대표적으로 사과식초와 현미식초와 포도식초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빙초산으로 만든 합성식초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병 뒤에 있는 성분표를 보시면 됩니다. 양조식초 또는 발효식초라고 써 있으면 좋은 거예요. 빙초산이나 합성초산이 주얼르면 피하시고요. 발효식초는 가격이 좀 더 비싸진 합니다. 하지만 발효식초에는 아세트산 외에도 아미노산과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유익한 성분들이 훨씬 많이 들어있어요. 합성식초는 그냥 씨맛만 있는 거고 발효식초는 몸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한 겁니다.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발효식초를 드시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럼 어떤 발효식초가 제일 좋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과식초는 맛이 부드럽고 마시기 편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사과식초를 추천드립니다. 특유의 과일 향이 있어서 거부감이 덜해요. 현미식초는 아미노산 함량이 높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우리나라 전통 식초가 대부분 현미 식초예요. 나물 무치거나 요리에 넣기에도 좋습니다. 포도 식초는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도 식초가 입에 맞으실 수 있어요. 일본 흑초도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 흑초는 현미를 오랜 시간 숙성시켜서 만든 건데 아미노산 함량이 아주 높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중요한 건 발효식초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너무 비싼 제품 고를 필요 없습니다. 마트에서 파는 일반 발효식초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유기농 인증 제품이면 더 좋습니다. 농약이나 화학 첨가물 걱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도 필수는 아닙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선택하시고 아니면 일반 발효식초도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과식초를 주로 마시고 있어요. 맛이 제일 부드럽고 맛이 편하더라고요. 여러 종류를 번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마시느냐? 식초는 잘못 마시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로 절대 원액으로 마시지 마세요. 식초는 산성이 매우 강합니다. 원액으로 마시면 식도와 이 점막을 사하자일 수 있습니다. 치아 범랑들도 손상됩니다. 가끔 건강이 좋다니자 원액으로 쭉 들이키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소지 쓰리고 아프고 오히려 위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반드시 물에 씻어드셔 드세요. 비율은 이렇습니다. 식초 1스푼, 그러니까 10에서 15ml 정도를 물 한 컵 200에서 250ml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면 식초 양을 좀 적지 5ml 정도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리시고요. 급하게 양을 늘리지 마시고 천천히 몸의 반응을 보면서 조절하세요. 둘째로 언제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절대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식초물을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위에 자극이 됩니다. 아무리 희석했어도 빈속에는 좋지 않아요. 식초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초의 주요 효과가 식후의 혈당 조절이니까요. 밥 먹으면서 천천히 마시거나 밥 먹고 나서 바로 마시세요. 하루에 한 번 저녁 식사 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 저녁이냐고요? 저녁은 보통 하루 중 가장 푸짐하게 먹잖아요. 아침은 바쁘니자 간단히 먹고 점심도 시간이 쫓기면서 먹는데 저녁은 좀 여유 있게 먹게 되죠. 그리고 저녁 식사 후 혈당 조절이 잘 되면 밤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요. 물론 아침이나 점심에 드셔도 됩니다. 본인 생활 패턴을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마시고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최소 2주에서 한 달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 일주일은 별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2주 3주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해보세요. 실제로 온도는 어떻게 할까요?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따뜻한 물이 더 편합니다. 찬물은 위를 자극해서 소화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식초의 유익한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요. 미지근한 물 정도가 딱 좋습니다. 넷째로 맛을 좀 더 좋게 하려면요. 솔직히 식초물 맛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 신맛이 강하니까요. 맛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꿀을 조금 넣으셔도 됩니다. 꿀 작은 한 술 정도면 충분합니다. 설탕은 피하세요. 혈당 관리에 방해가 되니까요. 꿀은 설탕보다 천천히 흡수되고 몸에도 더 좋습니다.
또는 레몬 한 조각을 넣어도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와 식초의 효과가 시너지를 내니자 더 좋죠. 맛도 상큼해지고요. 다섯째로 식초물을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세요. 식초의 산성 성분이 치아에 남아있으면 범랑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물을 마시고 바로 이를 닦으면 안 됩니다. 산성 때문에 범랑질이 약해진 상태에서 칫솔질을 하면 치아가 더 상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30분 후에 양치하세요. 그냥 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물을 한 모금 머금고 입안에 헹궈주시면 돼요. 여섯째로 빨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초물을 빨대로 마시면 치아에 직접 닿는 걸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치아 건강을 생각하면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치아가 민감하신 분들은 빨대 사용을 추천드려요. 이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건데 오히려 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첫째로 위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식도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무리해서 드시지 마시고요. 소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바로 멈추세요. 둘째로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초가 혈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뇨약도 혈담을 낮춥니다. 둘이 함께 작용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저혈당이 오면 어지럽고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현재 당뇨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담당 의사에게 식초 섭취에 대해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하세요. 셋째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혈압약은 체내 칼륨 수치에 영향을 줍니다. 식초에도 칼륨이 들어있고요. 따라서 혈압약과 식초를 함께 섭취하면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칼륨 수치가 너무 높으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것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넷째로 골다공증이 있거나 뼈가 약한 분들 식초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스푼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피하세요. 뼈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골다공증 위험이 높잖아요. 다섯째로 치아가 약하거나 민감한 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초의 산성 성분이 치아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꼭 물로 희석하시고 마신 후 물로 입을 헹구세요. 빨대 사용도 좋은 방법이고요. 여섯째로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 식초는 이뇨작용을 하고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칼륨 배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신장은 우리 몸이 정수기 역할을 하는데 이제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곱째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사과 식초면 사과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고 포도 식초면 포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피세요. 두드러기가 나거나 가렵거나 입술이 부어오르거나 하면 바로 중단하시고 의사를 만나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 식초는 보조수단입니다. 약이 아닙니다. 건강이 기본은 여전히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입니다. 식초만 마신다고 해서 기름진 음식 마음껏 먹고 운동 안 하고 담배 피워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식초는 좋은 생활 습관에 더하는 것이지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을 지키면서 식초를 추가로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중단하세요. 10초를 마시고 손이 쓰리거나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떤 불편함이 느껴지면 바로 멈추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건강은 무리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의 신호를 잘 듣고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좀 더 실용적인 팁들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습관 만들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저녁 식사를 하신다면 식사 후 항상 식후 물을 마시는 거죠. 습관은 일상의 다른 행동에 연결시키면 더 잘 만들어집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 끝나면 스톱을 한 잔 이렇게요. 또는 저녁 예약 드실 때 같이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차피 매일 드시는 약이 있으시면 그때 같이 챙기면 잊어버리지 않아요. 둘째로 미리 준비해 두기입니다. 아침에 물병에 식초와 물을 타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저녁에 바로 꺼내서 마실 수 있지요. 번거로우면 습관이 안 생기거든요. 최대한 간편하게 만드세요. 저는 아예 식초병을 식탁 위에 놓아두었어요. 밥 먹을 때 바로 타서 마실 수 있지요. 눈에 보여야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다양하게 활용하지입니다. 식초는 물에 타서 마시는 것 외에도 여러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으로 쓰세요. 올리브유와 식초를 섞어서 야채에 뿌리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많이 먹어요. 무침 요리에도 넣으세요. 나물 부칠 때 식초 조금 넣으면 맛도 상큼하고 좋습니다. 시금치나 콩나물 부칠 때 식초 한 스푼 넣어보세요. 또는 피클을 직접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이나 물을 식초에 담가두면 간편한 반찬이 되죠. 새콤하니 입맛 없을 때 먹기도 좋고요. 넷째로 가족과 함께 하기입니다. 혼자 하면 금방 토지하기 쉽습니다. 배우자나 같이 사는 가족과 함께 시작하세요. 서로 챙겨주고 정리하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도 아내랑 같이 마시거든요. 서로 오늘 마셨냐고 물어보고 안 마셨으면 챙겨주고 아니자 계속 유지가 되더라고요. 다섯째로 기록하기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달력지 표시하세요. 오늘 식초를 마셨다 체크만 해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2주나 한 달 지나면서 몸의 변화를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주는 소화가 좀 나아진 것 같다거나 아침에 일어나지가 생겨 수월하다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읽어보면 뿌듯하지도 하고 계속관심이 생겨요. 여섯째로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빼먹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됩니다. 완벽주의가 건강 습관이 가장 큰 적이에요. 어쩌다 빼먹으면 어때요? 다음날 다시 하면 되죠. 일곱째로 다른 건강 습관과 함께입니다. 식초와 함께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요. 가볍게. 걷기 운동도 병행하시고요. 뜨기식 후 10분만 걸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밥 먹고 식초를 마시고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저도 저녁 먹고 식초를 마시고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도는 제 습관이 됐어요.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식초, 특히 발효 식초는 우리 몸에 여러가지 좋은 영향을 줍니다. 혈관을 지긋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고 식후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소화를 돕고 장 건강을 개선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도 높이고 피부와 면역력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과는 올바르게 섭취했을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래 희석해서 드세요. 식초 한 스푼에 물 한 컵입니다. 공복은 피하고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세요.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세요. 위장 질환이 있거나 당뇨알이나 혈압이 아프고 중이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식초는 지적의 약이 아닙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에 더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이 기본입니다. 식초는 여지의 10%에서 20% 정도의 추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20%에서 20%가 쌓이면 1년이나 2년 후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매일 작은 습관이 쌓이면 나중에는 정말 큰 변화가 됩니다. 지금 당장 효과가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몸에 좋은 것을 주면 몸도 반드시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70세가 됐을 때, 80세가 됐을 때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 수 있느냐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식초 한 스푼의 습관 6개월 후나 1년 후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건강에 관심 있는 친구나 가족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오래 더 즐겁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렇게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봤더니 좋더라는 이야기들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활기차게 오래오래 함께합시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